여러분,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것. 이 침묵이 담배보다 더 무서운 건강 파괴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아지고 우울증 발생률은 3.1배까지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수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배우자의 눈을 마주보면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니면 밥 먹었어? 어디가? 몰라. 이 두세 마디가 하루 대화의 전부이셨나요?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과 보너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부부관계와 건강이 동시에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까지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딱 30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결책도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우리나라 부부의 68.7%가 하루 평균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이 고작 12분 미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2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평균 3시간 47분에 달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배우자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겨우 12분도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는 3시간 47분을 쏟아부으면서 배우자에게는 12분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돌아봐 주세요.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와 나눈 대화 중에서 진심이 담긴 대화가 몇 분이나 되셨나요? 밥 먹었어? 어디가? 누가 전화했어? 이런 사무적인 말을 빼면 과연 얼마나 남으시나요? 5분도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면서 정작 배우자와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남자는 무뚝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예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혈압이 높아지셨나요? 아니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혹은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하시나요?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이 소중한 호르몬은 배우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눌 때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집안의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이라는 좋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소중한 물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꼭지가 꽉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옥시토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면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과열되듯이 우리 몸도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감기에도 잘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도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질환 위험이 무려 47.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화 하나로 신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이신 한 전직 식당 운영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밥 먹었어? 어디가 모르겠어? 이것이 우리 대화의 전부예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부부 대부분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1년, 2년, 3년 계속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부부 대비 1.8배나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기면 치매도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이 치매를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족 옆에 계시려면 지금 당장 소통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이신 한 퇴직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분과 10년 넘게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5마디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취미 활동은 하시나요? 이분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쇠퇴합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배우자와 매일 대화하시는 것이 어떤 뇌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남편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먹은 식사였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뇌가 먼저 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멈추는 순간 뇌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시 시작하면 뇌도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 짧은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정말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0대 이상 부부 310쌍을 대상으로 8주간 부부 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 방식을 조금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압이 평균 11.4나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수면의 질은 34.7% 향상되었습니다. 뒤척이지 않고 푹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울 점수는 무려 41.2%나 감소했습니다. 약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돈도 한 푼 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부 사이의 소통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원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를 3분 동안 안아주세요. 3분이라고요? 네, 정확히 3분입니다. 왜 3분이냐고요?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포옹을 20초 이상 지속하면 옥시토신 분비량이 2.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20초면 겨우 시작입니다. 3분이면 옥시토신이 온몸에 가득 차서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이신 한 퇴직 간호사분이 남편에게 매일 아침 안아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분은 뭐 이런 걸 다 하냐며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뻣뻣하게 서 계시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팔을 벌리며 안아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의 표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루 종일 다투는 일도 훨씬 줄었어요. 이것이 3분 포옹의 힘입니다. 의학적으로 포옹은 그 자체가 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짜입니다. 병원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옆에 있는 배우자를 가만히 안아주세요. 잘 잤어? 오늘도 건강하자. 이 한마디만 더 하시면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말을 꺼낼 때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휴대폰 화면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 이러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지 않나요? 이것은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서 내려놓으세요.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이 짧고 간단한 반응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안도감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진심 어린 경청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생활 만족도가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경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곧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휴대폰 내려놓기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매일 감사함을 소리내어 표현하세요.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밥이 맛있어 고마워. 집이 이렇게 깨끗하네. 수고했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줘서 감사해. 이 짧은 한마디가 배우자의 하루 전체를 환하게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고맙다고 하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해온 세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 표현을 3번 이상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무려 67% 높았습니다. 감사 표현이 부부 사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9세이신 한 퇴직 경찰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무슨 고맙다고 하냐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어느 날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당신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집 치우고 살았는데 당신 입에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밥상을 받으면 여보 맛있다, 고마워.
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굳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분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자 밥상 위에 반찬 가짓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분이 먼저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세 글자가 38년의 침묵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깊은 지혜로 이제는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아침에 1번, 밥상을 받으면 맛있다 고마워. 점심때 1번,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저녁에 1번, 오늘도 건강하게 함께해서 좋았어. 이 3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면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자주 가볍게 스킨십을 나누세요. 지나가다 어깨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식사 후에 등을 다독여 주세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살짝 안아주세요. 이 작은 신체 접촉 하나하나가 배우자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8회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나누는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2번, 낮에 3번, 저녁에 3번이면 됩니다. 어깨 1번 쓰다듬는데 3초면 충분합니다. 3초짜리 스킨십이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다섯째, 작고 소소한 선물을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값비싼 선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빵 하나면 됩니다. 시장에서 사온 과일 한 봉지면 됩니다.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여보, 지나가다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나서 사왔어. 이 한마디와 함께 건네드리세요.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서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3영원짜리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3. 0원짜리 빵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핵심 원칙인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아침 포옹 3분. 둘째, 휴대폰 내려놓고 경청하기. 셋째, 하루 3번 감사 표현. 넷째, 가벼운 스킨십 하루 8번. 다섯째, 3. 0원짜리 작은 선물.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 포옹 3분만 시작하셔도 2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부부 관계와 건강이 함께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2번째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관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대부분이 배우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 윗세대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공동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523쌍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수치가 나옵니다. 여성 응답자의 72.8%가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분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 84.3%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체면이 안 선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여성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깊은 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부드럽고 천천히. 이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의 여성 감각 신경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감각 밀도가 2.7배 높습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되나요? 손이 아프죠. 세면대물이 사방으로 튀죠. 하지만 부드럽게 적당한 세기로 틀면 편안하게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남성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를 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내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분이 방법을 바꾸신 후에 아내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았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둘째,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즐기세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특정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정 지향적인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결과 지향적인 부부보다 2.4배 더 높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서로의 호흡을 느끼세요. 배우자의 작은 표정 하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순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대화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가장 안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물어보기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이신 한 전직 교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배우자의 대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양치질을 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배우자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나를 대충 대한다고 느낍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꼭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 친밀감이냐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도 적절한 부부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또래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율이 20.4%나 더 좋았습니다. 부부 친밀감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7세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채우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작은 표정 하나에서도 사랑이 느껴져요. 77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축복입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고 가장 젊어 보이시는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드럽고 천천히. 둘째, 과정 즐기기. 셋째, 반드시 대화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유 없으시면 셋째만이라도 실천해 주세요. 물어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이 침실 안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438쌍을 1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도가 무려 3.4배나 높았습니다. 3.4배입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방법보다 일상의 따뜻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순간에만 관계를 원한다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방법도 어떤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이신 한 철물점 운영자분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전문가 선생님이 이분께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설거지부터 도와주세요. 먼저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먼저 눈을 맞춰주세요. 그렇게 3주를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고맙다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매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졌네. 고마워. 이것이 바로 마음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일상을 바꾸세요. 그러면 관계가 저절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집안일을 함께 하세요. 설거지 한 번 도와주시는 것, 빨래를 함께 개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우자에게는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한다. 내 아내는 나를 생각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 건강 수준이 18.7%나 높았습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건강관리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체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반드시 함께 하세요. 아침에 함께 동네 산책을 하시고 식사를 함께 챙기시고 건강검진도 꼭 같이 받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둘이 함께 하면 어느새 몸에 밴 습관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이신 한 전직 공무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랑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더니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산책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48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건강과 관계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셋째, 매일 저녁 20분만 함께 앉아서 대화하세요. 텔레비전 끄시고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서로 마주보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 뭐야?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는 오늘 이게 좋았어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1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만 계속해보세요. 어느새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30년, 40년 함께 살았어도 서로 모르는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보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이야기, 그동안 속으로만 품었던 감사의 마음,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부부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원에 사시는 66세이신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앉아서 1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놓고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디 갔었지? 이 사진 기억나? 이러다 보니 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웃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35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것 같아요. 사진첩 하나로 35년 만에 진짜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이것이 대화의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핵심 원칙.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 포옹 3분. 둘째, 휴대폰 내려놓고 경청하기. 셋째, 하루 3번 감사 표현. 넷째, 가벼운 스킨십 하루 8번. 다섯째, 3. 영원짜리 작은 선물.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 부부 친밀감의 진실입니다. 첫째, 부드럽고 천천히. 둘째, 과정, 즐기기. 셋째, 반드시 대화하기. 보너스, 침실 밖의 일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시고 건강관리를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대화하세요. 마음이 열려야 관계도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중에 딱 1가지만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자. 이 한마디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서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우리 자신의 건강도 배우자의 마음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못 챙겼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함께 챙겨봅시다. 드디어 우리끼리 서로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사랑은 따뜻한 온돌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오래도록 온기를 전합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낸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배고픈 시절을 버텨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울 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배우자가 행복하게 웃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손주들 앞에서 사이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부 친구분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